여기 PHEV 하이브리드의 전력 성격을 갖다가 표현해주고 있는 그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배터리 설치하죠. 고전압 배터리 속에는 파워 릴레이 어셈블리라고 하는 릴레이가 있습니다. 릴레이, 스위치 같은 릴레이. 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것도 고전압 배터리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파워 릴레이를 컨트롤해주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걸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얘는 계기판하고 통신을 합니다. 이 고전압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는 직류가 나갑니다. 직류를 DC,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얘기해요. 직류가 나갑니다. 이 직류가 인버터에서 하이브리드 배터리는요, 하이브리드 인버터는 HPCU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버터를 세 개를 각각 다르게 얘기한다고. 이 인버터에서 직류를, 배터리에서 나오는 직류를 삼상 교류로 바꿔가지고 모터를 구동시킵니다. 또 400V가 되는 이 배터리 또는 100V가 되는 배터리를 보조 배터리 12V로 공급을 해서 충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로우 DC 컨버터라는 것이 이를테면 40V를 12V로 낮춰가지고 보조 배터리를 충전을 시켜줍니다.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다음, 시동을 걸 때는 하이브리드 스타팅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HSG가 있다 그랬죠? 이 HSG는 삼상 모터예요. 삼상 유도 모터, 교류. 그래서 교류를 만들기 위해서 직류인 배터리가 인버터에서 교류로 바뀌어가지고, 직류가 교류로 바꿔가지고 스타팅 모터를 역할을 해주고요. 시동이 부르는 걸리면 이게 발전기로 되면서 삼상 교류가 나옵니다. 이 삼상 교류를 여기서 직류로 바꿔가지고 보조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기도 하지요. 회생 제동 때. 그 다음에 외부에서 220V로다가 충전기가 있어가지고 220V인 교류를 갖다가 충전기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이때는 교류지만은 OBC라고 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직류로 바뀌어져 가지고 배터리로 충전합니다. 교류가 직류로 이렇게 바뀐다. 에어컨 같은 걸 킬 경우에는 직류가 에어컨으로 들어가지고 여기에 인버터가 따로 있어요. 속에. 그래서 여기서 교류로 바뀌어가지고 에어컨 컴프레셔가 돌아갑니다. 자, 이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HSG는 교류로 작동하며 이 교류는 직류를 인버터에서 삼상으로 바꿔준다. 완속 충전 교류는 OBC에서 직류로 바뀌어서 들어간다. 배터리 고압 직류는 인버터에서 삼상 교류로 바뀌어져 가지고 구동 모터를 작동시킨다. 보조 배터리는 인버터에서 직류를 더 낮은 직류로 낮춰서 보내준다. 그래서 로우 DC 컨버터 LDC라고 얘기해요. 이건 나중에 인버터 할 때 제가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에어컨 컴프레셔는 직류를 받아가지고 속에서 인버터에서 교류로 바꿔서 구동을 시킨다. 이것이 하이브리드 고전압 전력 라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배터리 기술을 가장 앞서 나가는 건 일본이에요. 일본이 무지막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특허를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아직까지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안 되는 게요. 가격이 비싸서 그래. 근데 전기차 처음에는 가격 쌌습니까? 전기차도 마찬가지였어요. 리튬이온도.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싸졌죠. 전고체가 싸지면 수소는
난 간다고 봐요. 자, 반도체 상식과 디지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만 제가 다루도록 하죠. 여긴 트랜지스타를 지금 그려놨습니다. 트랜지스타를 보면 베이스에서 2m로 전기를 주면 콜렉터에서 2m로 전류가 흐릅니다. 요 베이스에다가 전기를 주는 건 누가 주느냐? 보조 배터리가 줘요. 요걸 잊지 마세요. 모든 전자장치는 고전압 배터리가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보조 배터리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야. 따라서 이 보조 배터리가 시원치 않으면요, 전비가 무조건 나쁘게 되어 있어요. 주행거리가 짧아진다는 얘기지. 근데 주행거리가 짧아지면 또 비싼 고전압 배터리를 의심해. 아무튼 돌팔이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일 비싼 부품을 먼저 골라. 돌팔이 의사한테 딱 가서, 나는 속이 좀 아파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거, 간이 다 됐네. 그냥 잡수고 싶은 거 다 잡수고, 그냥 염할 준비하시라고. 그럼 기분 좋겠어요? 돌팔이가 그래. 가면, 아이고, 어쩐 얘기 뭐 드셨어요? 술 먹었는데. 평상시 배 안 아파요? 평상시 조금만 해도 설사 안 합니다. 내장이 나빠서니까 그건 오타리 물이나 먹으셔. 그 사람이 명이야. 돌팔이는, 아이고, 이거 배가 알라바겠네. 개복해야 되겠네, 그냥. 야, 말로만 듣던 개복 한번 해보자. 간호사! 장갑 좀 가져봐. 그거 가고 싶겠어요? 차가 들어갔다면 무조건 고전압 배터리입니다. 고전압 배터리입니다. 못 타요, 인버터요. 이런 돌팔이가 어딨어? 보조 배터리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시스템에 영향이 준다. 근데 봐요. 베이스에 전기가 갔을 때 컬렉터하고 2m하고 연결되면 한마디로 스위치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스위치가 연결되는 순간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선간전압으로 거의 0V가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반도체 스위칭이 완전히 0V짜리가 없어. 0.56V는 걸려. 그나마 0.3V 걸리면 좋은 거야. 그나마. 이게 중요해. 이 반도체 스위칭 손실을 0V에 가깝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여러분 들어봤죠? 전력 반도체라고. 질화 갈륨 소자나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는 트랜지스타라는 걸 쓰질 않아. FET라는 걸 쓰지 않아. 이런 거로다가 안 돼. 왜? 스위칭 손실 때문에. 얘네들이 스위칭 손실이 없어요. 굉장히 빠르게 작동하고 고성능이야. 이게 있으면 레이더 성능도, A사 레이더 성능도 좋아지고 미사일도 죽여주고 다 좋아져. 근데 이 전력 반도체 소자가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자부품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트랜지스터로 만든 것은 TTL IC라고 얘기하고 FET로다가 만든 것은 모스 IC라고 얘기해요. 트랜지스터로 만든 IC는 스위치가 붙을 때 여기하고 선간전압은 0.8V 이하로 떨어져야지 0이고 스위치를 띄면은 2.5V 이상은 넘어가야지 1로 알아듣습니다. 0과 1이라는 신호의 체계는 트랜지스터로 만든 IC는 0.8, 2.5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실제 차에서는 0.2V까지 떨어져줘야지 됩니다. 근데 이 TTL IC 스위칭 신호, 즉 문짝 스위치, 트렁크 스위치 같은 건 바쁠 거 없잖아요. 그런 거는 CMOS IC를 씁니다. 얘는 스위치가 붙었을 경우 CMOS IC는 3V에서부터 15V까지 마음대로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계 조그만 와이셔츠 단추 같은 시계 있죠? 이것도 CMOS IC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TTL은 전력 소비가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량감이면 안 써. 근데 CMOS는 전력 소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와이셔츠 단추만한 건전지 넣고선도 전자시계가 10년, 20년을 갈 수 있는 게 바로 모스 IC를 쓰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전부 다 이걸 써요. 전력, 효율 때문에. 요거는 0일 때는 주어진 전압의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야지 되고, 띄어버리면 허전압이 걸린다고 그랬죠? 이때 허전압은 주어진 전압의 3분의 2 이상만 올라가면은 1로 알아듣는다. 그래서 어떤 반도체를 쓰느냐에 따라서 1과 0의 전압 레벨이 달라요. 이거를 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TTL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전기는 많이 먹는 한이 있어도 중요한 데는 아직까지는 써요. 굉장히 중요한 데는 쓰는데 좀, 범위가 좀 좁죠. 거의 대부분이 모수 IC를 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모수 IC를 쓰고 중요한 것은 전기를 먹더라도 TTL IC를 써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TTL IC는 1과 0이 0.8V 이하와 2.5V 이상이라는 거. CMOS IC는 전원 전압이 프리하며 주어진 전압의 3분의 1 이하냐 3분의 2 이상이냐에 따라 1과 0으로 구분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이 정도면 뭐 된다. 그 다음에 더 깊이 있는 것은 정비하는 분들이 아니니까는 더 이상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여하튼간에 이런 상식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EV 진단사 시험 볼 때 도움은 됩니다. 기초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예.